네, 오늘 시장의 수급과 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투자 타이밍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준비된 키워드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국가대표입니다. 감이 오시죠? 어떤 섹터 얘기인지. 참고로 영화 국가대표의 주연 배우는 하정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 2차 전지, ESS 쪽 부품을 하는 한 기업이 궁극적으로 K방산 인수도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멘트를 한 게 흥미로웠는데 잠시 후에 종목으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104년 된 법안의 폐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섹터 얘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오늘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네이버와 그리고 하정우 AI 수석과 엮여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텔레방에 배우 하정우 씨의 먹방짤이 오늘장 요약이라며 다수의 짤로 또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네이버와 인연이 있는 종목들 중에 이런 회사도 있었네 싶은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종목은 바로 BI 매트릭스라는 회사였습니다. 먼저 여기 밑에 이제 보시면요. 오늘 이제 상당히 또 회사 측에서 문의를 많이 받았나 봐요. 회사 주담이 문의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아서 회사 내에서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 내용을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올라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는 AI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지난해 10월 네이버 클라우드, 이 클라비와 함께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기사가 오늘 회자가 된 건데요. 이 세 회사는 MOU를 통해서 생성형 AI, 그러니까 네이버 클라우드 하이퍼클로버 X 기반의 BI 솔루션 전용 거대 언어 모델을 연구하고 개발해 선도적인 서비스 모델 확립과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AI 신기술 공동 연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그 안에서 BI 매트릭스는 BI 솔루션 전용 거대 언어 모델 개발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최대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얘기가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BI 매트릭스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제가 조금 더 쉽게 그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체 LLM인 G매트릭스 MX LLM을 개발해서 G매트릭스 제품과 함께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는 소버린 AI의 핵심인 자체 AI 기술 내재화와 일치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소버린 AI는 국가 단위 AI 주권 확보를 의미를 하고 있죠. 외산 AI의 종속을 줄이고 국산 LLM을 통한 생태계 자립을 추구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체 LLM 개발과 고객 맞춤형 AI 자동화 솔루션을 이제 함께 제공하고 있는 BI 매트릭스가 소버린 AI 시대를 선도할 대표 주자로 오늘 시장에서 급부상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야말로 네이버와 옷깃만 스친 인연도 다 찾아내는 분위기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한 회사가 BI 매트릭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 상당히 강합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1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1월부터 계단식 상승이 알게 모르게 나와줬더라고요. 저는 이런 종목이 있었는지 오늘에서야 알았는데 주가는 이미 알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었다. 이걸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세아메카닉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술을 기반으로 친환경 자동차, 2차 전지 부품, 그리고 ESS 등의 부품을 전문으로 이제 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6월 5일에 LG엔솔 북미향 ESS 부품의 초도 물량 출하를 시작을 했고 이를 기반으로 2028년까지 약 2천억 원 규모의 매출이 기대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은 뭐니 해도 수주 잔고였습니다. 폭발적으로 이제 수주 잔고가 늘어났다라는 건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7,276억 원이었는데 업황이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럼 오늘 현재 구간에서의 시총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총은 768억 원에 불과합니다. 올해 1분기까지의 수주 잔고가 7,276억 원인데 시총이 768억 원이다. 그런 계산이 나오죠. 수주 잔고가 시총보다 현재 10배가량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에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대의 매출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한 독립 리서치에서도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한번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한번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언급드린 그 부분들이 리포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더 흥미로운 부분은 방산입니다. 한 언론사와 세아 메카닉스의 대표가 직접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의 말미를 보면 K방산의 성장과 함께 이쪽으로 향후 적극적인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중인 게 확인이 됐더라고요. 방산 기업 중에서 자금을 필요로 하거나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직접 투자나 M&A도 고려 중이다라고 대표 측에서 직접 강조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가 장중에 무려 27%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상한가를 찍나 이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상승폭이 조금 축소가 되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16%대 강세 흐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K방산 기업을 투자한다, M&A 한다 이런 공시가 나올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이어갈게요. 네, 오늘 오후에 존스법 폐지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 이 내용이 외신을 통해서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이 존스법 법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상원 공화당의 마이크 리 의원이 100년 넘은 이 미국 항만간 운송에서 존스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미국 항로에서 운송이 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 등록, 소유, 운행해야 한다라는 규제를 말하는데 이걸 완전히 폐지하려는 겁니다. 이 법안이 이제 폐지가 되면 국내 조선업계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미국 내 연안 해운에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건조가 된 선박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 시장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LNG, LPG 수송선 등 전문 선박이 미국 내 부족하고 존스법 영향으로 신규 건조가 제한적이었는데 이를 보충할 해외 선박 수요가 커지게 되면서 또 한국 조선사에게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존스법 폐지로 운송비가 절감이 되면 미국 해운 업체들이 원가 절감형 외국 선박을 이제 선호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 그중에 한국은 비용 경쟁력이 매우 강한 건조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조선주 쪽의 섹터 흐름도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상승폭을 축소하고 그 이후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시장의 수급과 돈이 확 더 몰리게 되면서 조선주들은 일부 하락한 종목들이 하나 둘씩 눈에 띄게 됐습니다.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만이 현재 빨간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선 섹터의 호재가 될 만한 충분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단은 AI 소프트웨어 때문에 살짝 묻히는 느낌인데 하지만 투자 타이밍을 통해서 놓치지 마시길 바란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한번 조선주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엠뱅골드 최현덕 매니저 만나볼 시간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AI 소프트웨어 이 재료가 시장을 그야말로 지배해버렸는데 뭘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그래서 네이버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이버 급등 이유를 봤을 때 지금 네이버를 따라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저도 그중에 하나를 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최우선으로 네이버는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종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네이버 급등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이제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이죠. 오늘 몇 마디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던 건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이 AI 빅조 시대 이거를 추진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자의 말 한마디가 결국 현 정부의 AI 정책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관련 종목들이 뛰어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백전 전략은 일단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모두의 AI,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AI를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을 때는 말도 많았지만은 지금은 어쨌든 네이버에서 이 네이버의 하이퍼클럽엑스를 개발하고 상용화시켰던 이 하정우 하정우 팀장이 지금 이제 이 정부의 AI 미래 기획 수서로 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모된 AI가 나오고 있거든요. 국가 차원의 AI를 개발해서 민간 기업이 사용하게 하자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지금 정부가 이제 GPU를 사들여가지고, 이 데이터 세트를 개발해갖고, 이 한국형 AI를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지금 처음에 정부는, 이 어떤 민간 기업들에게 분산해서 나눠줘가지고, 뭐 개발하고, 이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던 건데, 지금 하정우 AI 수석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 서너 개의 기업을 뽑아서 몰아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산해버리면 효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GPU 5천 장을 구매를 해가지고요. 한 서너 개 기업들에 몰아줘야 한다라는 거고, 국내에서 그렇게 된다면 국내에서 소버린 AI라고 불릴 수 있는 모델이 한 14개 정도인데, 그 중에 LG 그룹이 5개, 그 다음에 네이버가 3개, 삼성이 3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본다면, 네이버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네이버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 소버린 AI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는 이런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몇몇 기업들은 나중에 뭐 테마로 끝날 수도 있겠죠. 다만 실제 핵심적으로 그 어떤 업황 속에 들어가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이 뭐 계속해서 뭐 제가 말씀드렸던 카카오라든가 또 네이버, 뭐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쯤에서 네이버는 1순위로 매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 기업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슈 키워드로 AI를 골라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탑픽 종목은 뭘 볼까요? 네, 저는 오늘 신 플랫폼을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현재가가 지금 16,330원입니다. 지금 웬만한 기업들이 좀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신 플랫폼도 좀 따라가는 중인데, 저는 사실 이 플랫폼 쪽에서 신 플랫폼이 기술력을 갖고 있고, 또 네이버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용 AI OT라고 해서 AI하고 사물 인터넷을 합쳐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AI OT라고 하거든요. 이 플랫폼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또 분석 예측하고 현장 적용해서 검증하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해서 지금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2020년도에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파트너로 선정을 해서 네이버 클라우드의 이 사스 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랑 또 가장 가까운 회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이버가 지분 투자까지 하면서 약 10만 주 넘게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지분도 갖고 있고 파트너로 선정해서 관련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아마 신플랫폼만한 기업이 없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신플랫폼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신플랫폼은 일단 목표가를 24,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1,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신 플랫폼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지난 5월 22일,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 소개해 주셨던 산일전기가 오늘 목표 주가 8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목표 주가 더 올리실 건가요? 네, 일단 목표 주가를 95,000원까지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 한 3주 정도 됐는데 지금 20% 넘게 올라서고 있죠. 아마 지금 이제 시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최근에 전력 인프라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동 전쟁이 터지고 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이 에너지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더 강해지고 있고, 에너지에 대한 어떤 중요성. 그러니까 우리 러우 전쟁 때에도 에너지 급등했고요. 지금 중동 전쟁 때도 에너지 값이 급등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산일전기는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해 보시면 저 영상 하나를 올려놓을 건데, 지금 우리 시장에 아직까지 중동 리스크가 남아있죠. 다만 중동 리스크는 빠르면 내일, 늦어도 내일 모레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났을 때 올라갈 종목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동 리스크가 어떻게 끝날지 예측되는 영상 하나 올려놓을 거니까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